왕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아래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술에 적신 붕대를 온몸에 감고 있던 왕은 하녀가 실수로 촛불을 가져다 대는 바람에 산채로 타 죽었고요. 사슴한테 끌려서 수십 미를 질질 끌려다닌 황제도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면 당연히 멋지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전쟁터에서 영웅 소리 듣던 왕도 제국을 손에 쥔 황제도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죽었거든요. 오늘은 역사책이 감추고 싶어하는 왕들의 가장 창피한 죽음들을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1016년) 잉글랜드에 에드먼드라는 젊은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6살에 왕이 됐는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덴마크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거의 다 먹어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에드먼드는 물러서지 않고 직접 군대를 끌고 바이킹이랑 싸웠어요. 여러 번 이기면서 아이언사이드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아이언사이드가 뭐냐면 철력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용감하고 강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전쟁에서 졌어요. 바이킹 왕 크누트랑 협상을 해야 했는데 조건이 굴욕적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남쪽 일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전부 바이킹한테 줘야 했거든요. 근데 이 협상에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 살아남은 쪽이 나라 전체를 가진다는 거였죠. 암살할 이유가 충분히 생긴 거예요. 한 달 뒤 에드먼드 왕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암살자가 변기 아래에 숨어 있다가 왕이 앉는 순간 밑에서 칼을 찔러 올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왕이 화장실에서 가장 무방비한 자세로 죽은 거죠. 철력꿀이라는 위험 넘치는 별명이 무색하게요. 크누트 왕은 협상대로 잉글랜드 전체를 가져갔고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앙리 2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1547년부터 12년 동안 프랑스 왕이었는데 가장 큰 업적이 뭐였냐면 65년이나 질질 끌던 이탈리아 전쟁을 끝낸 겁니다. 1559년에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전쟁이 끝났고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앙리 2세는 이 평화를 기념하면서 딸 결혼식도 겸해서 아주 성대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상창 시합이었어요. 마상창 시합이 뭐냐면 두 명이 각각 말을 타고 긴 나무창을 들고서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창으로 상대방을 찔러서 말에서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죠. 창은 부딪히면 부러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앙리 2세가 직접 참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왕이 직접 뛰어든 겁니다. 1559년 6월 30일 앙리 2세는 자기 경호실장이랑 시합을 했습니다. 둘이 말을 타고 서로를 향해 돌진했고 창이 부딪히면서 박살이 났어요. 여기까진 정상이었는데 문제는 부러진 창 조각 중 하나가 왕의 투구 틈새로 들어가서 눈에 깊숙이 박혀버린 겁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모였는데 아무도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그 시대 의술로는 눈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상처가 점점 곧더니 감염이 머리까지 퍼졌고 앙리 2세는 열흘 동안 고통받다가 10월 10일에 죽었습니다. 65년짜리 전쟁을 끝낸 왕이 평화축제에서 놀다가 나무 조각에 찔려 죽은 거예요. 이번엔 9세기 프랑스로 가볼게요. 루이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몰래 결혼을 해서 루이 3세가 정식 왕자인지 아닌지부터 싸움이 붙은 거죠. 결국 동생이랑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루이 3세는 북쪽을 맡고 동생 카를만 2세는 남쪽을 맡았습니다. 881년에 바이킹이 쳐들어왔어요. 그 시대 바이킹이면 최강의 전사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힘을 합쳐서 바이킹을 기습 공격했더니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바이킹 전사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10대 소년 왕 둘이 바이킹을 처발랐다는 소문이 온 유럽에 퍼졌어요. 루이 3세는 17살인데 영웅이 된 거죠.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래서 루이 3세가 생각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왕비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야 왕 자리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882년 어느 날 루이 3세가 마음에 드는 귀족 아가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여자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고 루이 3세는 신나게 말을 달리면서 뒤를 쫓았죠. 근데 그 집 문이 좀 낮았어요.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루이 3세는 낮은 문틀에 머리를 정통으로 박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바이킹 수천 명을 죽인 전쟁 영웅이 여자 쫓아가다가 문에 머리 박고 죽은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계자도 없이 죽었으니 왕자리는 동생한테 갔는데 그 동생도 2년 뒤에 사냥하다가 하인이 실수로 칼을 찔러서 죽었어요. 형제가 둘 다 어이없는 사고로 죽은 거죠.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볼게요. 바실레이오스 1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인생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811년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가족이랑 같이 적군한테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20년 넘게 살다가 30살 가까이 돼서야 겨우 탈출했어요. 빈털터리로 수도에 도착한 거죠. 가진 거라곤 힘이 세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했던 게 말을 엄청 잘했어요. 마구간에서 말 관리하는 하인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황제 경호원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황제한테 완전히 신임을 얻어서 양아들로 입적까지 됐어요. 그리고 황제 삼촌이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말을 쳐서 삼촌을 죽여버렸죠. 황제가 감동해서 바실레이오스를 공동 황제로 올려줬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바실레이오스한테 이제 남은 장애물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를 양아들로 삼아준 그 황제요. 867년에 바실레이오스는 양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혼자 황제가 됐습니다. 농사짓던 집안 출신이 제국의 1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여서 권력을 잡으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한테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886년 이제 70대가 된 늙은 황제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허리에 찬 벨트가 사슴뿔에 걸려버렸어요. 사슴이 놀라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황제는 땅바닥에 끌려다녔습니다. 수십 리를 끌려다닌 거예요. 한 부하가 칼을 꺼내서 벨트를 끊어서 황제를 구했는데 이미 온몸이 엉망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황제를 구한 그 부하가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칼을 들고 황제한테 다가갔으니 암살 시도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오스 1세는 상처가 고마서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1세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팔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헨리는 막내였거든요. 1087년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나눴는데 첫째는 프랑스 땅을 받았고 셋째는 잉글랜드 왕이 됐어요. 둘째는 이미 사냥하다가 죽은 상태였고요. 막내 헨리는 돈이랑 작은 땅을 받았는데 형이 그것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셋째 형이 윌리엄 2세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왕 노릇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사냥만 다녔죠. 1100년 어느 날 사냥터에서 화살이 윌리엄 2세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가 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동생 헨리가 꾸민 일이라는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헨리가 형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왕실 금고로 달려가서 왕관부터 챙겼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윌리엄 2세가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헨리 1세는 왕이 되자마자 형이 만든 나쁜 정책들을 다 없앴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주랑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고요. 근데 1120년에 큰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배 침몰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국 해협을 건너다가 배가 바위에 부딪혔는데 왕자도 같이 죽었습니다. 헨리 1세는 엄청 슬퍼했어요. 딸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신하들이 여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1135년 헨리 1세는 노르망디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메뉴가 칠성장어였어요. 칠성장어가 뭐냐면 입이 빨판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예요. 그때는 이게 별미로 여겨졌거든요.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헨리 1세는 계속 먹어댔습니다. 결국 식중독에 걸렸고 일주일 만에 66살 나이로 죽었어요.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된 야신가가 생선 과식으로 죽은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죽은 왕을 소개할게요. 나바라의 샤를 2세인데 별명이 악당 샤르리예요.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왕이 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프랑스 전 국왕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려받은 건 스페인 구석에 있는 작은 나바라 왕국뿐이었어요. 17살에 왕이 되긴 했는데 본인한테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죠. 샤를 2세는 수십 년 동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100년 전쟁이 한창일 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을 다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농민 반란을 몰래 부추겼다가 진압하러 가서 영웅인 척하기도 했는데 다 들켰어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싸우기 싫으니까 자기가 납치당한 척 연극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들켜서 유럽 전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1378년에 스페인이 나바라를 쳐서 박살냈고 샤를 2세는 프랑스로 도망가서 항복했어요. 왕 타이틀은 남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었죠. 9년이 지난 1387년 샤를 2세는 병에 걸려서 몸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이 뭐였냐면 술에 적신 천으로 온몸을 감싸라는 거였어요. 하녀가 매일 밤 이 천을 왕 몸에 꿰매야 했는데 어느 날 밤 마지막 실을 끊으려고 보니까 가위가 없는 거예요. 칼도 없고 날카로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녀가 어떻게 했냐면 촛불을 가져다가 실을 태워서 끊으려고 한 거예요. 술에 푹 젖은 천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가져다 댄 거죠. 순간 왕 몸 전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녀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샤를 2세는 침대에서 산 채로 타 죽었어요. 평생 남을 속이고 배신하면서 산 사람의 채우치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죠. 이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죽음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높은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허무하고 황당하게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 영웅이 문에 머리를 박고 철렵꿀이라 불린 전사가 화장실에서 암살당하고 제국을 세운 황제가 사슴한테 끌려다니다 죽고 음모의 달인이 하녀 실수로 불에 타 죽었어요. 결국 왕이든 황제든 평민이든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불운 앞에서 똑같이 나약하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